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의 이호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의 베이직에서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한 간단한 이론, 계산법, 그리고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스코프의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는 어떤 부분의 스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보시는 프로브 밴드위스, 스코프 밴드위스, 샘플 레이트, 메모리 뎁스 이 네 가지의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약한 스펙에 따라가게 됩니다. 시스템 퍼포먼스는 체인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 밸런스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브의 밴드위스가 500MHz고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1GHz일 때 전체 시스템 퍼포먼스는 가장 약한 스펙을 보유한 프로브 밴드위스, 즉 500MHz의 리미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앞에 보시는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해를 하신 후에 맞는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슬라이드는 500MHz의 클락 시그널이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 밴드위스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밴드위스가 8GHz일 때는 라이즈 타임이 수직에 가깝고 정확하게 클락 시그널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GHz, 4GHz를 거쳐서 2.5GHz가 되자 라이즈 타임이 조금씩 늘어지면서 정확한 클락 시그널을 매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밴드위스가 낮아져 500메가 밴드위스로 낮아졌을 때에는 클락 시그널이 아니고 이제는 사인파처럼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밴드위스를 가지지 못하는 오실로스코프는 신호의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 슬라이드는 밴드위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밴드위스의 정의는 타임 도메인이 아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신호의 앰플리튜드 게인이 30% 감소하는 지점을 최저 주파수를 밴드위스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곧 마이너스 3dB 되는 포인트이며 파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파워가 50% 떨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감쇄 방식에 따라 주파수 응답 필터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방식과 브리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두 필터의 특징은 가우시안 필터는 밴드위스의 50%부터 서서히 감쇄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브리걸 필터는 밴드위스의 70%부터 급격한 감쇄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1GHz 이하의 오실로스코프를 생산을 할 때는 가우시안 필터를 채택을 하고 있고 1GHz 이상의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브리걸 필터를 씌운 오실로스코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에 따라서 스코프의 필요 밴드위스를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측정하려는 신호에서의 최고 주파수 성분값인 fmax 값입니다. 이 fmax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신호의 라이즈 타임입니다. 신호의 라이즈 타임이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을 결정하는데 라이즈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신호의 고차 하모닉 성분이 신호에 점점 더 많이 포함이 되고 파형은 구형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즈 타임을 기준으로 라이즈 타임분의 0.5를 통해서 fmax 값을 먼저 구하면 밴드위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fmax 값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fmax 값을 알아낸 후에는 원하시는 측정 오차율에 따라서 다른 곱수를 취해서 신호에 맞는 적정 밴드위스를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우시안 필터를 기준으로 fmax 값의 1.9배에서 2배, 브리걸 필터를 기준으로 fmax 값의 1.4배에서 1.5배를 취함으로써 원하시는 오실로스코프의 최적 밴드위스를 계산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가우시안 필터와 브리걸 필터가 곱수가 다른 이유는 앞에 아날로그 밴드위스의 정의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각 필터의 응답 특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실로스코프에는 보다 많은 노이즈 특성으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밴드위스 리미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위스 리밋을 8GHz로 설정을 하셨을 때에는 DC 볼테지 RMS 값이 304 마이크로볼트, 6GHz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241 마이크로볼트, 4GHz로 설정을 하셨을 때는 226 마이크로볼트, 500MHz일 때는 195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밴드위스 리미테이션을 직접 매뉴얼로 걸어서 만약에 측정하려는 신호가 8GHz까지의 밴드위스가 필요 없는 시그널이라면 적정 밴드위스에 맞춰서 밴드위스 리밋을 걸어주시면 보다 나은 노이즈 특성을 갖는 상태로 신호를 측정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UI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실로스코프 베이직에서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페이지부터는 오실로스코프 UI에서 밴드위스에 관한 내용을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밴드위스는 맥스 밴드위스를 기준으로 낮춰가면서 리미테이션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셋업에서 밴드위스 리미트에 들어가시면 앞에 보시는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호의 라이트 타임,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 최적의 밴드위스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밴드위스 리미테이션을 맞춰서 설정해주면 최저 노이즈 값을 갖는 시그널을 매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밴드위스 리미트는 모든 값으로 변경되지는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스코프에 따라 변하는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오실로스코프는 MXR 오실로스코프로 8채널 6GHz 맥스 밴드위스를 갖는 오실로스코프를 예로 가져왔습니다. 6GHz, 5GHz, 4GHz, 3GHz 이렇게 점점 밴드위스를 다양하게 낮춰가면서 리미테이션을 걸어서 가장 로우 노이즈 값으로 시그널을 매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밴드위스 리미트 UI 소개를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밴드위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